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남자 조심하자. 얼마 전에 제 유튜브를 시청하신 여성분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남자친구한테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남자친구가 매일 욕하고 뭐 그런 남자를 만나서 고통을 받는 사람도 많이 봤고, 정말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직장도 다니고 정말로 명문대 출신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이후에는 바람을 피고 폭력을 쓰고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가지고 후회하고 그런 어떤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좋은 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나고 보니까 집착증이 심하고 결벽증이 있고 정말로 심리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성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 이런 남자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크게 상처를 받거나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다 그렇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좋은 남자 만나고 싶고 남자 입장에서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당연한 겁니다. 그것도 당연하고 나도 한 남자로서 항상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고 나도 한 여성으로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우리가 모든 걸 완벽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성을 찾고 결혼 배우자를 찾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볼 때 남자 보는 눈, 그게 다음에 한 7가지 정도만 조심하면 훨씬 더 소통이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을 만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7가지는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정답이 될 수는 없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다 알 거예요. 똑같은 소리 같지만 폭력을 쓰지 마라. 이 폭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2가지겠죠. 언어하고 이제 행동, 신체적인 폭력을 말하겠죠. 언어 폭력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욕설이겠죠. 욕설. 물론 현대 사람들 요즘에는 욕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욕하잖아요. 어느 정도 어떤 재미식으로 장난식으로 한두 번 욕하는 건 괜찮은데 매 말할 때마다 쌍욕을 하고 쌍스러운 소리를 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된다.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뭐 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나쁜 남자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욕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이 많이 공격적이고 혼란스럽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러니까 욕을 쉽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폭력은 이 언어적인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신체적인 폭력입니다. 이거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예전에 어떤 모 조사에 의하면 요즘에 데이트 폭력 심하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 때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 모 조사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인 남성을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한 60% 정도가 범죄자 경력이 있었다. 그래서 폭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실은 한 번, 두 번 한다라는 게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거 여러분들은 정말 쉽나요? 내가 누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는 거 정말 쉬운 일인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쉽게 사람을 때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폭력을 쓰는 사람들은, 폭력을 쓰는 남자는 일단 경계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30여 년 정도를 저희 어머니한테 폭력 쓰는 걸 좀 보면서 느꼈어요. 아, 저 폭력 쓰는 습관은 쉽게 변하지가 않구나. 개인이 정말 뼈저리게 참여하고 반성하지 않는 한 폭력을 한 번, 두 번 쓰는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구나. 물론 우발적으로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여성분 입장에서 그 정도는 내가 한번 용서해 주겠다라고 한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된다라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오랫동안 폭력을 사용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제가 1번으로 둔 이유는 그겁니다. 폭력을 쓰는 남자는 안 만나는 게 사실은 좋다. 폭력을 쓰는 사람 치고 건강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롭고 건강하고 남자다운 사람이라면 욕을 하고 폭력으로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어찌됐든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폭력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멋진 사람이지, 그게 화가 난다고 해서 약자를 주먹으로 발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좋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폭력을 쓰는 아버지를 30년 이상 그 정도 25년 정도 이렇게 보고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 폭력 쓰는 남자는 안 된다. 제일 위험한 거다. 폭력 쓰는 남자는 자신과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 병들게 한다. 그런데 가끔씩 그러잖아요. 여성분들 입장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폭력을 썼는데 남성분들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면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다른 거는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다른 거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 폭력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습관적으로 폭력을 나에게 썼다라는 것은, 이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당신이 한 번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남자가 또 화가 나면 또 다시 당신에게 폭력을 쓰게 된다. 그런 관계가 정확히 정립이 되지 않고, 아니면 이 남자가 충분히 뼈저리게 반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까지 하게 돼버리면 그 가정은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폭력을 쓰는 사람 1번으로 경계해라. 이거는 제일 위험한 거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렇게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여자든 남자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다. 기본적인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서울대를 나오고 재산이 10억이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막 그런 대단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폭력을 쓰게 되면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폭력이 제일 나쁜 거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도 사실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물론 뭐 잘 자란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조금 너무 뭐라 그러니까 순간순간 거짓말 할 수 있는 거는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너무 습관적으로 이루어진다. 거짓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사기라 그래요. 결국은 이런 사기의 습성이 높아지게 되면 나중에 이게 범죄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달콤한 거짓말도 뭐 그거는 괜찮을 수 있고,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다고 하지만 거짓말이란 자체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기본적인 게 믿음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믿어야만이 저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저 사람 손을 갖고 갈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저 사람 자체를 믿고 하는 건데,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나에게 진실을 보여주지 않고 뻔히 보이는 거짓말 한 번, 두 번, 세 번 해버리면 내 입장에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럼 나중에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못 믿게 된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여성분들은 경계해야 된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 뭐 거짓말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게 습관이 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거짓말도 한 번, 두 번 한 사람은 점점 커지게 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한 자아가 확고하지 않다. 내가 당당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안 맞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시험 못 봤다고 이제 해버리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시험 성적 조작해가지고 거짓말 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남자들은 자기의 삶이 확고하지가 않다. 스스로 항상 위축되고 비굴해질 수밖에 없다.
거짓말은 결국은 상대방을 속이는, 상대방과의 인간관계, 믿음을 깨트리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 수단이기 때문에 거짓말한 남자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 나를 속이게 되면 결국 저 사람을 믿고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 사람이 거짓말 했는가 안 했는가 뭐 그거를 보라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저 사람이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는 성향이라면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진실대로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누가 봐도 저건 심하다 싶을 때는 항상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거 누구나 다 알겠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도박. 이거는 무조건 X죠. 도박하는 남자 치고 좋은 사람 없습니다. 도박의 심리는 한탕주의예요.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자기의 노력으로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도 결국 어떤 사기꾼의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노력하지 않고 피땀 흘리지 않고 허황된 상태에 빠져 있다. 남의 돈을 쉽게 땡기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손목을 잘려도 도박을 한다. 그런 말이 괜한 게 아닙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이런 도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돈을 그렇게 푸시고 나서 내일은 내가 도박 안 한다 했는데 결국은 다음날 또 술 드시고 또 집에 있는 돈 다 가져가서 또 재산 탕진하고 이런 걸 또 보면서 도박하는 건 아주 위험하구나. 그래서 도박을 하게 되면 결국은 패가 망신하게 된다. 도박하는 사람은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도박이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마약과 같고 중독과 같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이 도박에 흔들리지 않는데 자꾸 노력하지 않고 허황된 그런 어떤 망상 속에 빠진 사람들이 쉽게 도박에 빠지게 되면서 그 도박 중독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타인의 삶을 파괴하게 됩니다. 물론 도박보다 조금 약한 게 이제 게임이에요. 물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뭐 한두 시간 게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게임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게임 중독, 게임 페인을 말하는 거죠. 막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날 새면서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삶을 방탕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남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이 도박 게임 중독이 아니라 이 프로게이머예요. 프로게이머는 뭐 이틀 3일 정말로 자기가 전문가로서 만약에 그렇게 게임을 했다라면 그는 일종의 직업으로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게임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자신의 삶의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면 그 게임은 아주 좋은 거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 게임을 접하는 거, 그런 건 좋은 건데 자기의 삶이 아니라 이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에 빠져가지고 페인처럼 살아가는 거, 일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오로지 게임에 이렇게 빠져있는 이런 페인과 같은 삶을 산다라면 이런 남자는 당연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술, 뭐 다 알겠죠? 뭐 저도 그래요. 저도 한때 뭐 술을 엄청나게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술을 끊었지만 술을 먹으면 정말로 즐겁고 스트레스 해소용에도 아주 좋고 인간관계에서도 윤활유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뭐 술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술 먹고 싶으면 먹으라 이거죠. 친구들과 즐겁게 술 먹는 건 아주 좋은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이제 알코올 중독을 말하겠죠. 특히 술을 많이 먹어서 서로 기분 좋게 으쌰으쌰하고 기분 좋게 자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술을 먹었을 때 완전히 그 사람의 행동이 딴판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건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술을 먹기 전에는 정말로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인데 술을 딱 먹어버리니까 갑자기 괴물이 된 것처럼 사람들한테 욕하고 싸우고 이상한 사람으로 돌변해버렸다. 이런 심리는 아주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평상시에 이 심리가 다 억압된 상태예요. 이 사람은 술을 먹어서 이런 잘못된 행동이 나온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런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가 술을 먹으면서 이 경계가 무너지니까
본래의 모습이 올라왔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나서 완전히 이 사람의 행동이 180도로 달라져 버렸다. 이런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위협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모른다. 그리고 술 먹고 나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가끔씩 너무 많이 먹으면 필름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독 술만 먹으면 아예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 이것도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정신력이 약하다라는 거고 평상시에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술 먹는 건 좋다 이거죠. 근데 술을 먹어서 자기 행동이 완전 달라져 버리고 아예 기억 자체가 다음날 없어져 버리는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약에 의존하고 술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어떤 심리 상태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 먹은 건 좋지만 술을 먹고 나서 완전히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 버리거나 자기가 술 먹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조차 아예 기억하지 못해 버리면 이건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습관이 자주 많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조심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터지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 이제 극단적인 말이나 이제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가끔씩 그러잖아요. 막 화가 한 번씩 나버리면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난 여자친구 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자살해버릴까. 그러면서 막 손목 그어버리고 자해해버리고 자기 막 뺨 때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더러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안 해버리면 나 죽어버릴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항상 그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아주 좋고 깔끔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이 돼버리면 죽느냐 사느냐 이거 선택해 이거 선택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말이나 행동하는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스타일들이 잘할 때는 여성분들에게 정말 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 기분에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럴 때 완전히 달라져 버리면서 사람을 공포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겁을 줘버리는 남자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남자들이 가끔씩,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이런 남자를 만나면 힘들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 헤어져. 나 너 너무 무서워서 못 만나겠어.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남자들이 이제 집착 성향이 또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집을 찾아가지고 스토커가 되거나 때로는 이제 폭력을 쓰거나 요즘에 헤어지고 나서 서로 막 그 전 여자친구를 죽이거나 그런 사례들이 신문기사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극단적인 성격들은 갑자기 이 여자가 떠나버리고 헤어지면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는 어떤 심리가 순간 오면서 눈알이 뒤집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런 남자들은 정말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이런 게 뭐 나쁜 남자, 와 이런 남자가 자기의 생각과 소신이 정말로 뚜렷하다. 와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다. 이게 어떤 그 남자답고 화끈하고 쿨한 그런 성격이 아닌데 가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왠지 그렇게 나를 꽉 쥐어가지고 보호해주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을 의외로 알게 모르게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은 아주 위험하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극단적인 말이나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삶이 이런 습관에 의해 길들여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항상 나를 통해서 행동이나 말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여자를 좋아하는, 뭐 쉽게 말하면 물론 남자들이 여자를 좋아하는 건 다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바람둥이라 그러죠. 물론 이거는 여성분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이걸 좋아하는 여자들은 없겠죠. 매일 이 여자 좋아하고 저 여자 좋아하고 그렇게 바람피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모든 여자들을 좋아하는 바람둥이들은 무조건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람둥이의 습성은 뭐냐면 처음에는 아주 잘해주다가 이게 다 채워지면 이제는 흥미가 떨어지니까 또 딴 여자에게 또 가서 또 잘해줘서 또 즐거움을 취하고 나면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성 입장에서는 나에게 엄청 잘해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람둥이 입장에서는 이 여자를 하나의 어떤 물질적인 도구, 어떤 성적인 파트너로서 좋아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둥이라면 이 바람둥이 전력이 있거나 너무나도 내가 봐도 이 여자 저 여자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성분들이 무조건 알게 될 것입니다. 바람둥이들의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애정결핍이에요. 바람을 핀 거에 대한 행위는 아주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바람을 핀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갖고 있는 속성은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했다,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도 사랑받고 싶고 저 여자에게도 사랑받고 싶고 계속 이 사랑을 찾아 헤매이는 거죠. 어린 시절에 채우지 못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에게 계속 내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이 여성에 있어서 결국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딴 여성으로 가고 계속 이렇게 마음이 바람을 핀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기의 마음이 애정결핍이 많아서 공허하기 때문에 쉽사리 채워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마음이 넓고 배려심이 많은 여성은 내가 충분히 엄마처럼 해주면 저 남자의 어떤 외로움이나 상처가 다 치유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조심해야 되고 내가 채워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꾸준히 상담 및 치료, 자아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허풍이 심하고 허세가 심하고 말만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물론 이게 남자들은 누구나가 허풍이 있고 허세가 있고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성향이 남자들은 누구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 앞에서 좀 잘 보이고 싶고 있는 척하고 싶고 누구라도 그런 남자들의 속성이 있지만 이것도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거는 똑같은 말이죠. 거짓말이죠. 내가 이 작은 거라도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서 이걸 책임지고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은 남자다운 거고 아름다운 거고 건강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자친구에게 허풍과 허세와 말만 한다는 것은 나의 진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꼬시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나의 이기적인 욕구밖에 없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사기를 치는 심리적인 속성과 같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허풍이나 허세가 있고 말만 그렇게 번지르하게 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약속도 하지 않는 사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사람 항상 결국은 말만 하게 될 거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감이라는 것은 내 지금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게 자신감이지, 행동도 안 되고 행동은 전혀 안 되면서 말만 하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허풍이고 결국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 일곱 번째, 마마보이. 이 마마보이가 결국은 이 바람둥이하고도 좀 연결될 수도 있어요. 마마보이. 엄마의 모든 말을 따르도록 조종되는 어떤 최면에 걸린 사람의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마마보이들이 어머니하고 이렇게 달콤하게 이야기도 다 하고 엄마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만날 때도 상당히 어떤 배려심이 있고 말도 잘하고 나긋나긋하고 여자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하는 스타일로 보여지기가 딱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는 와, 저 사람은 정말 젠틀하다, 정말 매너가 있다,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누가 생각해도 마마보이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마마보이의 특성은 뭐냐면 나는 어린 아기이다. 엄마 없이는 못 산다. 모든 것을 엄마가 결정해주면 내가 따른다. 이거 아주 위험한 거잖아요. 20살이 넘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선택권이에요.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삶은 내가 만나는 여자든 남자든 결혼이든 이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그게 어떤 20살이 됐다라는 성인으로서의 어떤 선포인데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도 엄마 생각은 어때? 엄마 나 저 여자 만날까? 엄마 저 여자하고 나 헤어질까? 엄마 저 여자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엄마 나 직장 다니기 싫은데 어떻게 할까? 모든 것을 엄마에게 의존하는 거, 그건 아주 위험하다. 이런 남자와 만나게 되면 이 남자는 엄마한테도 의존하게 되고 결국은 또 나에게서도 마마보이가 되어버린다. 자꾸 이 여자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어버린다. 근데 이 남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이런 마마보이가 나중에는 폭력을 쓰게 된다는 거죠. 어린아기가 어린아기 마음대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엄마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한 번씩 막 때리잖아요. 과자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면 막 엄마를 때리잖아요. 이 심리 알죠? 얘가 막 짜증내면서 엄마를 때리고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마보이의 어떤 기본적인 어릴 때 갖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20살이 넘었는데도 이 마마보이의 습성이 있으면 이 여자친구가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때리거나 짜증내거나 그런 애기와 같은 심리를 계속 보이기 때문에 여자친구 입장에서 항상 불안하고 무섭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가지 심리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마보이와 결국은 결혼하게 되면 100% 시부모 갈등도 일으키게 되고 부부싸움도 매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독립적인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마마보이는 독립적이지가 않다.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다.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이기적인 마음만 앞선다. 그래서 이 마마보이를 만나게 돼버리면 겉으로는 달콤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여러분의 남자친구 아니면 배우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7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어떤 경험과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하다 보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남자든 여자든 완벽할 수는 없다.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자가 남자를 봄에 있어서 남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7가지는 되도록 조심하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심해지고 나중에 내가 속았다느니 후회하게 됐다느니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딱 4가지만 조심해야 된다면 첫 번째 폭력입니다. 손으로 내 뺨을 때리거나 폭력을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박하는 남자. 작은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도박의 심리에 빠져 있는 남자는 결국은 자신과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 모든 돈을 도박에 탕진하게 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술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 술만 먹으면 완전히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괴물이 되거나 술 먹을 때마다 필름이 다 끊겨져서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둥이. 이런 남자는 꼭 조심해야 됩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 폭력 쓰는 남자, 그 두 번째 도박하는 남자, 세 번째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남자, 네 번째 여자 좋아하는 남자, 바람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4가지는 무조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 부분도 같이 보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하나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당신은 X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꼭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이든 타이든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저 사람이 정말 참여하고 반성을 한다라면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이 똑같이 반복됐다라면 그때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맞다. 그게 나를 위해서도 좋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할까요? 왜 여성분들이 남자를 볼 때 잘 못 볼까요? 물론 잘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순진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꼭 나중에 후회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조심하게 되면 남자 보는 눈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돈.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돈 많고 얼굴 잘생기고 좋은 직장 다니고 부모 재산이 빵빵하고 이런 남자를 원하게 되는데 돈을 보고 남자를 보게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학벌을 보고 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일 거야, 이거에 먼저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의 외모가 잘생겼다는 이유로 저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사람의 돈, 학벌, 외모를 보고 저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좋아하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너무 좋잖아요. 와, 저 사람 너무 좋다, 나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마음이 생겨버리면 이 7가지가 보이는 것 같지만 안 보여요. 어느 순간 용서가 돼버려요. 저 사람 잘생겼으니까 조금 거짓말해도 용서가 왠지 돼버려요.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저 정도 실수는 용서할 수 있다. 이게 내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러잖아요. 가끔씩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여성들 볼 때 이쁘니까 용서해준다. 그게 장난식으로 말한 것 같지만 당연히 여자 입장에선 잘생긴 남자 좋아하고 남자 입장에선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거는 누구나가 맞아요. 근데 이쁘니까 용서해준다.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단점, 이 사람의 문제를 보는 눈을 막아버리게 된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자를 볼 때 저 사람의 돈이 많고 외모가 잘생겼고 저 사람이 좋은 학벌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먼저 보고 이거에 취해버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단점들이 그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 저 정도는 뭐 나중에 바뀌겠지, 변하겠지, 그래 저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 정도가 커버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져 버리니까 나중에 깊이 사귀거나 아니면 결혼을 한 뒤에 나서 오히려 이 돈, 학벌, 외모보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더 고통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돈을 보고 만났는데 저 사람은 돈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학벌을 보고 만났는데 저 사람은 머리 똑똑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겉에 드러나는 것을 먼저 보고 선택하고 좋아하게 돼버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실제 어떤 이런 부분을 나도 모르게 볼 시간이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즉 남자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한다느니 뒤통수 맞았다느니 사기당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남자를 볼 때 차라리 그렇잖아요. 돈은 정말로 많은데 막 욕하고 폭력 쓰는 남자, 그리고 막 부모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막 스포츠카 몰고 다니고 나한테 명품백 사주고 그런 남자가 진짜 더 좋은가요? 아니면 정말로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매일매일 성실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직장생활 다니면서 나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차라리 이게 100배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돈이나 외모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쉽게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보게 되고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저평가하게 되는 거죠. 저평가 우량주가 사실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그 욕심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 본 눈이 없습니다. 자꾸 여자 입장에서는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자기가 편해지려고 하다 보면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기는커녕 오히려 겉으로는 번지려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는 남자를 만날 확률이 오히려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에 있는 가면을 보지 말고 이 가면이 아닌 그 사람의 실제 흐르고 있는 마음 상태,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품격이 어떠한지 그거를 먼저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믿음을 유지하고 꾸준히 더 즐거운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아이가 나오고 그렇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지, 너무 겉에 드러난 어떤 물질적인 쾌락, 어떤 외모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당신의 삶도 힘들 것이고
만나는 동안도 힘들고 결혼해서도 힘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식들이 또 불행해질 수 있는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남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좋은 여성이 저 남자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나 또한 좋은 여자가 돼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자 입장에서 이런 남자 조심해라. 연애할 때 이런 남자 만나지 마라. 결혼 선택할 때 이런 남자 꼭 조심해라.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날 때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여자 꼭 조심해야 된다. 이런 여자 만나면 당신의 삶이 괴로워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